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2호 제16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1월 29일 실시한 22년 장애인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 제1 차관 2기일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 기준 마련, 특화 서비스 개발, 23.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24.6월 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0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0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22 물결표 사인 24. 광주광역시 20명을 평가를 거쳐 확산한다. 아울러 20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 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의 지원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개발, 23.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 지원과 연계하여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이 물결표 사인 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3.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간활동 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하여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 한 주일으로 20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23.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 22, 13만 명 23, 14만 명 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 22.7월 물결표 사인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도 40만 1,950원, 기초 플러스 사인 부가급여로 3.7% 플러스 14,45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 22, 2.8만 개 23, 3만 개, 더하기 2,000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 일자리 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아이가트 에브리싱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22 물결표 사인 23, 3.6%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23, 1만 명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 시간을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여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 23, 10억 원 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 24,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 차관은 동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며 아울러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4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2022년 지능형 재활운동 제6중개연구사업 학술토론을 개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장애인 스마트 재활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2022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계연구사업 학술 토론회를 12월 2일 금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계연구사업 R&D의 사업 비전과 중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전문가와 장애인들이 함께 연구 성과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였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보급 모델, 스마트 운동 리빙랩 모델, 스마트 재활운동 기기 개발 성과 등을 공유하고 장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성과 보급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운동 지원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 분과, 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춘숙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학술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정축숙 국회의원은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계연구 사업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낸 국내 재활운동 체육 분야의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축하 말씀을 전달했고, 이종성 국회의원은 대전환 시대의 사회 및 의료재활 환경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고도화된 운동기기와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은 장애인 스마트 재활운동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립재활원 김호진 연구관, 한국정보경영평가 김상규 수석, 연세대학교 김종배 교수, 청주대학교 김유신 교수, 용인대학교 이재원 교수, 전남대학교 박생열 교수가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및 평가 항목 개발 진행 상황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장애인 스마트 재활운동 기기 우수성과 발표를 주제로 국립재활원 김정환 과장이 좌장을 맡았고, 고려대학교 이민구 교수, 휴카시스템 김형식 대표, 신라대학교 이범진 교수, MLP 양승환 부장이 개발 중인 상지, 하지, 전신운동기기와 생체계측 기술 등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차기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토해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권범선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성공적인 지능형 재활운동체육중계연구 사업의 성과 활용 방안 및 후속 연구 사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환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2022 지능형 재활운동체육중계연구 사업 학술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활운동 체육 분야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같이 모여 연구개발 성과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